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찾아드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후보 김도경입니다. 누구보다도 시군민들의 어려운 삶을 잘 알고 있으며 저 역시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마음으로 정치의 살림을 바꿔 우리 시군민들에게 배당금을 돌려드리고자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 우리나라는 남북 휴전 상태로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며 내각제는 반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1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의원에 주어진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겠습니다. 지자체 선거 폐지하고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부가 정당에 주는 정당 지원금 500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식 두 분께 1억 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 시 5천만 원을 당장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 주부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엄마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정부 견제하라고 뽑아준 입법기관입니다. 국가 예산을 견제하고 정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 세비 연간 1억 5천만 원을 받고요. 후원금 1억 5천만 원도 챙기고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후원금으로 운영하며 자원봉사하며 자전거 타고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란 특권을 다 누리는 정치,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덴마크처럼 연간 전략하면 40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시구민 여러분,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월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시군민들에게 배당금 150만 원을 준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줄까요? 물음표죠? 궁금해하시는 시군민들에게 배당금 충당 재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배당금당은 단연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종류의 세금을 국세로 통일하면 연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200조 세수가 증가하고요.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폐쇄하겠습니다. 강력범죄만 제외하고 범칙금과 벌금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재산비례형 제도를 도입하면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을 완화해서 일자리를 늘리고요. 500만 개 특수사업자 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00만 개 일자리에서 10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1년 예산 512조 중 50%를 전략하겠습니다. 전략하고 아끼고 법을 고치고 방법을 바꾸면 500조가 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국가 1년 예산 500조, 추가로 확보된 예산 또 500조, 연 1000조 예산으로 우선 18세 이상 국민에게 150만 원, 65세 이상은 220을 더 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40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은 빈곤층 1, 2번 서민층, 그 다음에 3, 중산층으로 지급하고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요. 화폐 변경으로 지하자금을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추산예금은 약 900조, 국민배당금 2년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시군 여러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됩니다.
국가 자금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해외 자본이 토종 기업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겠습니다. 농촌 땅값이 농지 허가제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농지 거래 허가제 폐지하여 도시 주민에게 주말 농업 활성화하겠습니다.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 변경으로 지하 자금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추산 예금 약 900조, 국민 배당금 2년간 줄 수 있습니다. 징벌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실시하겠습니다. 현행 쌍벌제, 김영란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시군 여러분,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9년 연말 기준 중소기업 50%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30%도 적자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문 열어놓고 20%나마 그나마 유지하고 있나 봅니다. 사상 초유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달라 한 장 주고 다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해서 소비와 지출을 당장 늘려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합니다. 2천조 양적 완화를 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양적 완화하면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 2천조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한정 양적 완화해서 경기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13년부터 경기 부양한 돈이 8,000조엔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조 찍어서 국민들에게 줌으로써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저성장 경제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연말 예산이 남아서 멀쩡한 보도 블록을 깨부수고 멀쩡한 물건들도 바꾸는 예산 낭비를 줄여 국민들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시구민 여러분, 국가의 세금을 아끼고 전략하여 국민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명 배당금당 후보 7번 김도경 국회로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우파니 좌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로지 저희 정당만이 대한민국의 제도약할 수 있는 3.3 정책이 있습니다. 꼭 151석이 되도록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혁명 배당금당 기호 7번 김도경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도 여러분 곁에서 진심으로 함께하고 넉넉하게 배가 부르게 해드리고요.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배당금당의 비례 대표는요. 16번이고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후보 저는 7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선거구의 황정기 후보입니다. 연설 전에 먼저 제가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 시작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의하면 1. 국회 의석수 5인 이상 정당의 추천 후보자 2. 직전 대비 정당 득표율 3.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4. 여론조사 언론기관 여론조사 공표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저는 당적이 없고 4년 내에 출마 경험이 없고 또한 여론조사 또한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렇게 혼자 진행됨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GDP의 80% 이상의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해 연 국민소득은 32,000달러로 전년 대비 4.1%가 감소를 하였고
국민이 체감하는 명목 GDP는 1%대로 IMF 가장 낮아 국민 소득 및 체감 성장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30대, 40대, 5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연속 감소함은 물론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다는 인구는 9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을 넘어섰고 거기에 국가부채는 7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39%를 넘었고 또한 우리 경제의 내관인 가계수표는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올해만 북한은 4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였고 김정은은 트럼프와 탑다운 방식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수출 지수가 0.5%만 둔화되어도 거기서 나오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사라지는데 이는 곧 국가 부채로 이어질 것입니다.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은 3%에서 2.4%까지 낮췄고 결국에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2% 성장률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바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배는 국가부채를 더 늘릴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포퓰리즘입니다. 그간 좌파 중앙 및 지방정부는 목욕비, 교통비, 한약료, 청년 수당 등이 그 내용들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자식들에게 더 많은 세금 청구서가 날라들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이에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700조 원입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1400만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은 39%가 넘어섰고 또한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서 가계부채의 비율은 GDP 대비 38%로 OECD 35개 국가 중 7번째로 많습니다. 국가부채는 700조 원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보다 더 나쁜 거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39%에서 2022년에는 43%까지 늘어나는데 결국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국민의 인당 세액 부담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700억의 국가 부채는 보증채무, 4대 연금,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제외된 액수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건설, 제조 등 모든 경제지표의 생산, 투자, 소비 등에서 지표가 하락함은 물론 반등하고 있지 않아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를 최저로 조절하고 있고 유럽의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의 불투명에 대하여 유로존 금리를 하향 조정했고 물가지수 또한 낮추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금리를 유지하며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 경제는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와 시진핑은 사실상 장기 집권으로 독재를 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 또 중국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는 대한민국을 묵고가와 즉 저쪽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표현은 일본인들조차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는 국제관계에서는 물론 일상 대화 또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화해의 신협력 시대로 김정은은 북, 중, 러와 연대를 강화하고 제재를 버티고 있고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와 버티기를 하고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으로 버티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주변국과 갈등은 물론이고 트럼프와 대북 제재에 있어서 제재 완화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평화, 통일에 관한 얘기, 경제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또 경제는 쉽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악권은 어떻습니까? 그간 국토부와 전 정부에서 인가된 30년이 넘은 동서고속철 또 양양 오색 로페이 사업이 부동이 처리됨은 물론
고성, 속초 산불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액 305억 중 180억이 불용 처리되는 등 설악권의 어려움은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악권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준비된 미래는 희망입니다. 중산층의 붕괴, 청년들의 절망, 삼포, 금수저, 아버지 세대의 붕괴,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 부의 편중, 중산층의 붕괴, 사회보장성 보험의 증가로 점점 어려워지는 살림살이가 현실입니다. 좌우 편가르기로 국론 분열과 국민이 반으로 나누어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시위로 국민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분노와 패거리 정치를 뒤로하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중산층의 희망이 있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는 설악동을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과 맞물려 재개발에 가깝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제군은 고속철에 즈음한 각 지역별 특화 사업을 발굴, 지원, 육성하고 인재장, 원통장의 활성화로 지역 상권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침체된 고성군에는 통일타워, 북한 음식점 등 북한 특구를 조성하며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고 금강산 관광 피해 특별법의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양군은 오색 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을 목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지로 공항 활성화 및 지역 축제를 기반으로 한 관광 허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어업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피해 보전 직불제 및 농가 단위 소득 안정 확대와 피해를 최소화하며 정치망 어업의 어업 쿼터량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택시 발전법을 검토를 하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전가 금지며 가동률 확대를 위한 실차율 제고 방안, 또 택시와 버스기사, 구급대원의 폭행죄는 가중처벌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며 국민기초생활 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초수급자 선정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취업제도를 개선하여 중산층, 붕괴 및 아버지 세대에 대한 취업과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당한 처우에 교단을 떠나지 않게 교육법, 청소년법의 시행 규칙을 보완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행안부, 강원도, 감사원 등 감사에 대한 보안과 민원인의 갑질로 인한 고소, 고발, 민원인 등에 대한 전담 부서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용직 일률적 조정이 아닌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며 업종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속의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 골목 상권, 일용직부터 살리고 지역 경제를 먼저 챙기며 설악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설악권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국가기관 자치단체를 다니며 공무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더 많은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